미국과 중국,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의 행동을 살펴보면 각각 원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진영학적 리스크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응 방안은 당연히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방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두 회사의 기술력 차이 때문이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나 TSMC처럼 최첨단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레거시 공정, 8인치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급망의 중국, 기술력의 미국인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의 전략은 삼성전자와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력보다 소비처와의 거리가 중요한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은 중국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죠. 특히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경쟁 상대는 삼성전자처럼 TSMC가 아니라 값싼 인력으로 무장한 중국 파운드리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로서는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위해 물류에 낭비되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토지와 인력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겠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8인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이유를 두고 굳이 최첨단 초미세 공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국내 팹리스들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을 중국 쪽에 유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국내 팹리스 업체들의 주요 수요처도 중국 쪽에 몰려 있으니까요. 국내 중소 팹리스들의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는 삼성전자와 비견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 이외의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의 판매는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게 된다. 그럼 정말 미국의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와는 다르게 중국 투자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는 미국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있던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을 중국 우시로 옮겨 8인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내년 1분기에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착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아무리 8인치 파운드리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마구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에 효력이 발생한 반도체 지원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설하거나 최신 공정 기술을 도입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현상 유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8인치 파운드리는 최신 공정 기술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태클을 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를 막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또 반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제조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반도체를 한국 등에서 수입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만한 수단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립,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재 반도체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사업의 상황은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커다란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세계 평화를 빌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루빨리 이런 신냉전 체제가 끝나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원하는 만큼 사업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